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와, 이거 진짜 대박 아이디어다. 이렇게 확신했는데 막상 딱 내놓으니까 시장 반응이 싸늘한 거죠. 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바로 그 이유를 파고들어서요. 문제 해결의 판 자체를 바꾸는 디자인 싱킹에 대해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질문 던져보잖아요. 아니, 진짜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도대체 왜 안 됐을까? 하고요. 근데 그 답이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주 간단한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거예요. 엉뚱한 문제를 푼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진짜로 뭘 필요로 하는지, 뭘 불편해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막 대단한 걸 만들어도 결국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문제 정의부터가 틀렸던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올바른 문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올바른 문제 해결이 왜 중요한지 보고 디자인 싱킹이 뭔지, 그리고 혁신으로 가는 5단계 여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여러분이 바로 쓸 수 있는 툴킷까지 챙겨드릴게요. 좋습니다. 바로 그 엉뚱한 문제를 푸는 함정에서 우리를 구해줄 열쇠, 그게 바로 인간 중심의 문제 해결 접근법, 디자인 싱킹입니다. 디자인 싱킹, 대단히 어려운 개념 같지만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보통은 우리가 가진 기술로 뭘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디자인 싱킹은 그게 아니에요. 질문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출발점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이 디자인 싱킹을 떠받치는 4개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 있는데요. 첫째, 모든 건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둘째,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돌고 도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셋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워크로 최고의 아이디어를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릿속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시각화한다. 이 4가지가 맞물려 돌아갈 때 진짜 혁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좋은 이론을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가장 유명하고 또 실용적인 프레임워크가 바로 스탠퍼드 디스쿨에서 만든 5단계 모델인데요. 이걸 하나의 혁신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네, 여정은 바로 이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내기, 프로토타입 만들기, 그리고 테스트하기. 공감으로 시작해서 테스트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혁신의 출발점, 바로 공감입니다. 이건 뭐랄까, 내가 탐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다 알아 하는 생각, 내 편견, 내 가정, 이런 건 잠시 다 내려놓고요. 완전히 사용자의 세상 속으로 쑥 들어가서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느껴보는 거죠. 진짜 단서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공감하느냐? 인터뷰를 하거나 그림자처럼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관찰할 수도 있고요. 고객 여정 지도를 그려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인터뷰 같은 질적인 데이터랑 로그나 설문 같은 양적 데이터를 잘 섞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안 대시보드를 개선한다고 해봐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보안 담당자들 만나서 인터뷰하는 거죠.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뭐가 제일 답답하세요? 이런 진짜 속마음을 파고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감 단계에서 수많은 이야기, 데이터 조각들을 모았잖아요. 이걸 이제 커다란 깔때기에 전부 쏟아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뒤섞여 있던 정보들이 정리되면서 아주 날카로운 문제 하나가 똑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짜 풀어야 할 핵심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어때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저축을 잘 못하네 같이 막연했던 생각이 장기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축을 자동화할 방법이 필요하다처럼 아주 구체적인 문제로 바뀌었죠. 이게 정말 강력한데 특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라는 질문으로 바꿔보는 게 핵심이에요. 저축을 못해서 문제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축을 게임처럼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요. 부정적인 문제를 긍정적인 도전으로 확 바꿔주는 진짜 마법 같은 질문이죠. 자, 이제 풀어야 할 문제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해결책을 찾아야죠.
이 단계의 유일한 규칙은 딱 하나. 질보다 양입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저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이런 비판이나 판단 잠시 넣어두세요. 일단은 생각나는 모든 아이디어를 정말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전부 다 꺼내놓는 겁니다. 뭐 브레인스토밍이나 각자 아이디어를 적어서 내는 브레인레이팅 같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쏟아낸 아이디어들 중에서 이제 옥석을 가려야겠죠? 사용자한테 진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테스트해 볼 수 있는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가장 유망한 아이디어를 몇 개 추려내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는 거의 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토타입과 테스트. 생각하기 위해 만들고 배우기 위해 테스트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머릿속에만 있던 아이디어를 뭐라도 좋으니까 일단 손에 잡히는 형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진짜 배움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5단계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쭉 가는 일방통행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계속해서 뱅글뱅글 도는 순환 과정이에요. 5단계 테스트를 해봤더니 어라? 우리가 문제를 잘못 짚었네? 싶으면 다시 2단계 문제 정의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사용자에 대해 우리가 더 알아야겠는데? 싶으면 1단계 공감하기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계속 돌면서 해결책을 점점 더 날카롭게 다듬어가는 과정. 이게 바로 디자인 싱킹의 진짜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이디어라는 걸 어떻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현실로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디자인 싱킹의 거의 비밀병기라고 할 수 있는 프로토타이핑에 대해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한데요. 처음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단계에서는 그냥 종이에 끄적이는 스케치, 그러니까 저충실도 프로토타입으로도 충분해요. 빠르고 싸잖아요? 그러다 구조나 흐름을 검증하고 싶으면 와이어프레임 같은 중간 단계로 가고, 마지막에 사용자 경험을 진짜처럼 테스트하고 싶을 때 피그마 같은 툴로 고충실도 목업을 만드는 거죠.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뭘 검증하고 싶은가, 거기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요. 이걸 들고 가서 그냥 사용자한테 어때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대로 된 답을 얻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번 테스트로 5호를 검증할 거야 라는 가설을 딱 하나 정하고 사용자가 해볼 시나리오도 2, 3개 만들어두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의 80% 이상이 이 버튼을 눌러야 성공이야 같은 성공 기준도 명확히 하고요. 이렇게 해야 여기서 망설이네, 이걸 개선해야겠다 같은 진짜 의미 있는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만의 강력한 싱킹 툴킷으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앞으로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핵심 개념들 지금부터 딱 정리해보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이해하려면 다른 방법론이랑 비교해보면 확 와닿아요.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가들이 많이 쓰는 크리스프 DM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데이터가 중심이죠. 하지만 디자인 싱킹은요, 언제나 무조건 사람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합니다. 이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 이게 바로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차이예요. 자, 오늘 긴 이야기 나눴는데 딱 3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디자인 싱킹은 뭐다? 네, 사용자 중심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다. 둘째, 디스쿨 모델은 공감에서 시작해서 실험으로 끝나는 5단계 여정이다. 그리고 마지막, 프로토타입은 내 아이디어를 가장 빠르고 싸게 검증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다. 이 3가지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이제 이 강력한 툴킷은 여러분의 것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당장 여러분의 일이나 일상생활에서 한번 적용해보세요. 어떤 문제에 대해 바로 해결책부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딱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누가 이 문제로 힘들어할까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깊이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까요?